안녕하십니까, 김세균입니다. 입춘에는 입춘굿을 한판 벌이고요. 또 영등달에는 영등신을 맞아들이고 떠나보내는 굿판이 펼쳐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제주의 비극인 4.3의 아픔을 해원굿으로 또 달래는 게 우리 제주도민입니다. 이제는 이 굿이 서민의 신앙을 떠나서 대표적인 지역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실 분은 바로 그런 무속 신앙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분입니다. 칠머리당 영등굿 인간문화재이신 김윤수 신방,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8,000신의 고향 제주. 제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신에 기대어 살아왔다. 신에게 의지해서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달래고 하는 일마다 탈이 없기를 빌었다. 굿판에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는 다름 아닌 신방이다. 제주에서 벌어지는 큰 굿판에는 항상 그가 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인간문화재로 널리 알려진 김윤수 신방. 이제부터 그의 특별한 사연이 펼쳐진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바쁘신 시기인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1년 한 해 중에 아마 요즘이 제일 굿이 많이 열리는 때 아닙니까? 네. 네. 지금 최근에 행해졌던 굿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2월 초에는 입춘굿을 지냈고, 네. 앞으로, 지금 음력 1월 달입니다만은, 앞으로 음력 1월 달과 2월 달, 3월 달, 이 3개월 동안은 우리 제주도에서는 무속 신앙을 해서, 그 집집마다 칠성제를 해서 자손의 명과 복을 비는 네. 그런 제가 있고, 또 문전에서 조항에도 빌고 칠성에도 빌고 해서 문저 액을 막는 굿도 있고, 또 집집마다 조상이 있는 집안에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큰 굿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굿하는 집안들도 있고, 또 집안에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도 이제 진료에도 안 좋고 이렇게 하는 집안에 이런 굿들도 요즘 하고, 그러니까 요즘 액매기 굿이나 명과복 비는 굿을, 그런 것들을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한 해 중에 가장 요즘 네. 정월, 음력 정월달과 2월 달, 2월 달 사이에 많이 이제 네, 굿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신들이 18,000신이 이제 네.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신구관도 네. 행해지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신구관에는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은 내려온다 해서 18,000신이 내려온다 해서 내려와가지고 각 부사마다 다 차지해서 자손들은 그 부사마다 다 비는 거죠. 네. 예, 빌어서 이제 1년 한 해 동안 무사 안녕을 해줍소 해가지고 네. 액매기 굿도 하고 칠성제나 이런 조항제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월 초하루면 이제 네. 칠머리당 영등굿. 네. 정말 제주의 대표적인 굿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준비 때문에 요즘 바쁘시겠네요. 예, 이제 25일 날에 음력 2월 초하랍니다. 그러면 영등 환영 풍어제를 하는데요. 네. 그 영등신을 이제 맞아드리고 모셔드려서 네. 15일 동안 제주도에 이제 머물다가 본국으로 나가는 영등신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영등맞이 굿이 이제 내일 모레로 이제 다가왔지 않습니까? 지금 몸도 정하고 좀 조신하는 그런 기간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초하루니까 지금 정상하는 도중입니다. 네. 예, 돼지고기 같은 것도 이제 먹지 말고 초상난디 같은 거 가지 말아야 되고 네. 몸과 마음 정성을 먹어가지고 그날 하루는
영동 신을 맞아들은 거죠. 1995년에 선생님께서 그 칠머리당 영동굿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셨죠? 예, 예. 벌써 이제 뭐, 4, 5년 됐는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과정으로 지정되셨습니까? 인간문화재가 되려 그러면은 우선지 영등꽃 그 보존회에다가 처음 그 절차가 있습니다. 뭐 전수생, 네. 전수장학생, 또 전수조교, 네. 또 전수후계자 이렇게 그 절차를 이제 밟아가지고 인간문화재가 되는데 저희 그 인간문화재가 그 95년도에 그 6월 1일부로 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현영중 그 박사님이 또 장주근 박사하고 그 저를 그 실태 조사를 해서 그때 그 보유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조교로 시작해서 전수 과정을 거치는데 예. 그 기간이 얼마쯤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빨리 된 편입니다. 그 전수자로부터 전수 그 후계자까지 하면 약 한 80년도 후반에, 네. 초반에 됐으니까 네. 한 14, 그때부터 95년도까지 하니까 약 한 15년 네. 이상. 그게 이제 빨리 되신 편이라는 예, 말씀이세요? 네. 예. 우리나라의 지금 무속으로 인해서 예. 그 무속으로 해서 그 인간문화재가 되신 분들 몇 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육주부로 가면은 동해안 별신꽃, 남해안 별신꽃, 서해안 별신꽃, 경기도 도당꽃, 뭐 진도 식인꽃, 또 우리 칠머리탕 영동꽃. 네. 이렇게 하면 한 5, 6명 이상. 네, 이렇게 손으로 뭐 꼽을 수 있는 예, 인원밖에 안 되네요. 예. 그 중에 우리 제주의 우리 김윤수 선생님께서 예. 지정이 되신 건데 특히 그 뭡니까 인간문화재가 되면 네. 물론 뭐 그 되는 과정도 까다롭습니다만은 책임도 막중하고요. 네. 또 지켜야 할 뭐 의무 같은 것도 있을 걸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인간문화재 그 책임을 맡으면은 우선 그 칠머리 땅 영등꽃에 대한 그 보유자가 인간문화재가 됐기 때문에 그 영등꽃을 잘 보존해야 되고 또 전승을 또 잘 지켜야 되고 또 지역의 그 문화, 네.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그 힘을 기울여야 되고 그러한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네. 이제 2월 초하루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칠머리당 영등굿 영등맞이 굿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제주에서 좀 대표적인 굿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준비도 한창이실 텐데 이 영등맞이 굿 칠머리당 언제부터 이렇게 인연을 맺었습니까? 또 어떤 계기가 있었고요? 내가 영등 그 굿의 그 인연이랑 신방일 그 배울 때부터 그 옛날 그 스승님들의 그 칠머리 땅에서 그 영등꽃을 하는 거를 내가 몇 번 봤었습니다. 네. 봤었고, 또 우리 그 칠머리 땅이 중요무형문화재 71로 지정이 됐고, 되고 한 그 후에 그 안사인 그 선생이, 저하고 잘 아니까, 나보고 같이 우리 손잡아서 우리 보존회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 장래를, 미래를 보자. 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안 선생님이 따라서 그 다니기도 하고, 그 칠머리 땅 영등꽃 보존회에 같이 이기고, 그러니까 안 선생은 그때 당시에 회장했고, 네. 나는 또 부회장을 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고 안사인 선생께서 우리 김 선생님을 이렇게 후계자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 하신 그때부터 건가요? 그 안 선생이 나를 그 후계자로 지명을 해서 네. 그때 단계부터 내가 80년도 후반부터 요항맞이 굿도 했고 요항맞이 굿 칠머리 땅에서 요항맞이 굿도 했고 또 이수자 그 졸업할 때도 현인중 박사님이 와가지고 직접 그 심사까지 했습니다. 네. 예. 심사까지 해서 내가 이수자도 졸업했고. 예.
칠머리당 그 영등굿이 어떤 굿인지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잠시 본 다음에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사라봉 기슭에 자리한 칠머리당 본향당. 이 성소는 제주시 건입동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모신 곳이다. 수호신은 부부신으로 남신은 본향당신은 도원수 감찰지방관이다. 여신은 요왕 해신부인이라 불린다. 이 신들은 마을 사람들의 생활 전반은 물론 바닷일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 칠머리당의 중심을 이루는 굿은 다름 아닌 영등굿. 영등굿은 영등신에게 땅과 바다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굿이다. 매년 음력 2월이면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두 차례의 굿판이 펼쳐진다. (1980년 11월) 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칠머리당 영등굿은 제주의 여러 마을에서 펼쳐지는 영등굿의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굿이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뭐 제주의 대표적인 그 영등굿입니다만은, 그리고 뭐 영등굿은 정말 제주의 특별한 굿인데 말이죠. 이 영등굿, 특히 영등신, 어떤 신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영등 그 신이라 하면은 그냥 한 가지 바람의 신이죠. 바람의 신이고, 영등 이방, 영등 성방, 영등 소령, 영등 호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읍니다. 네. 우리 영등굿 할 때도. 근데 그 바람의 신이 우리 그 제주도에 그 들어오면 들어올 때 또 누구를 데려서 들어오느냐? 네. 뭐 며느리를 데려서 오느냐? 딸을 데려서 오느냐? 그러면 딸을 데려서 들어오면은 날씨가 좋고, 네. 또 며느리가 데려서 들어오면은 바람이 불거나 또 춥거나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 풍습이. 그래서 비가 오면은 우장 쓴 영등이 들어왔다. 네. 날씨가 추면은 뭐 속옷 입어서 들어온 영등이다. 소못을 입고 예, 들어왔다. 소못을 네. 입고 들어온 그 영등이다. 그래서 그 영등 굿하는 거는 우리 제주도의 바다에 풍어를 이루어주고, 네. 또 안영을 기원해주고, 또 육상에는 농사 농업을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영등굿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영등신이 올 때 그 며느리를 데려오는지 뭐 부인을 데려오는지 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 신방이 하는 겁니까? 그 신방이 저 사설로 그거 다 엮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사설로 이번에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예, 왔다. 그러면 이제 올해 날씨가 이러겠다. 날씨가 이걸 좋다. 미리 짐작을 예.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기대가 되겠네요. 영등신이 누구를 데려올지를. 그렇죠. 네. 예. 내일 모레 되면은, 그게 기대가 될 겁니다. 네. 아까 잠시 고 안산 선생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후계자로 지목이 되시고 또 지금까지 그 칠머리당 영등굿하고 인연을 맺고 오늘까지 오셨는데 그 안산 선생하고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뭐 남는 기억 같은 거 있습니까? 남는 기억은 그 안 선생님이 우리 제주도의 이 무속신앙 굿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분이 아니랐더라면은 우리 제주도 굿이 지금 어떻게 됐을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윤종 박사님하고 같이 그 이제 굿의 그 연구를 하고 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현윤종 박사님도 우리 민속학자로 해가지고 박사기도 따신 분이지만은 안 선생하고 현윤종 박사님하고 손잡아서
진짜 산이면 산마다 촌이면 촌마다 이렇게 댕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신방이라고 이렇게 불리던데요. 어떤 사람을 큰 신방이라고 부르게 됩니까? 큰 신방이라는 거는 모든 구슬, 모든 그 굿이 그 여러 종목이 많습니다. 몇십 가지 됐는데 그 종목 가운데도 제일 큰 굿이라면은 휴양맞이 굿, 휴양, 네. 휴양맞이 구슬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신방집에 가면은 당주연맞이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이런 구슬을 할 줄 아는 사람 한해서 큰 신방이라 하는 거지 무조건 되고 뭐 쿠타로 댕긴다 해서 큰 신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일반 집에 자기가 구슬을 맡아가지고 가서 구슬을 할 줄을 알아야만이 큰 신방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무조건 따라다닌다 해서 큰 신방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큰 신방 말 들려면 그렇게 힘든.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큰 신방 소리를 듣게 되신 겁니까? 내가 큰 신방 듣기는 29살. 그러니까 한 30여 년 이상 됐네요. 30년 넘었죠.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신방이 되신 게 몇 살 때십니까? 내가 16살 때부터 그 신방기를 했습니다. 그 왜 그 단계에 했냐면은 그 몸이 아파서 네. 뭐 약 먹고 뭐 이런 한의원 찾고 그래도 그 아픈 게 안 좋으니까 우리 그 백모님이 너는 신방기를 배워서 큰아버지 대로를 이어라. 네. 그렇게 해야 내가 아픈 게 좋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큰어머니를 따라서 댕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댕기기 시작도 했고 또 한 7, 8살쯤에는 안 선생한 굿하는데도 소무로도 가나고. 네. 고 안사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네. 그 안 선생님하고 그 따라다니면서도 그 소무질 하면서 구슬을 같이 배웠고 또 내 그 스승님들이 많습니다. 스승님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뭐 양자, 금자, 석자 네. 그 스승님한테 구슬도 더 많이 배웠고 그렇게 해서 구슬 한 2, 3년간 이제 그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도중에 그때 단계에는 한림 쪽에 구슬 갔었는데 구타는 도중에 천막 쳐가지고 마당에 하는 도중에 누구 그 젊은 친구들이 그냥 돌멩이질을 해가지고 네. 난 머리를 맞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거 병무님한테 난 밖에서 젊은 애들이 좀 돌멩이질 하니까 난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그놈이 나를 그냥 한 주먹 박아보니까 내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거기서 그 장작 그 나무가 있길래 네. 그 장작 나무를 그놈들을 내가 폈습니다. 펴도 그냥 한숨에 그냥 뜀박질을 해서 제주시로 올라고. 그래서 한림에서 뜀박질하는 게 과학지까지 한숨에 뛰어온 겁니다. 네. 뛰어오는 도중에 그 서쪽으로 그 나이트 브릭에 비춰서 오길래 그냥 손들으니까 그분이 왜 손들으냐고 그러니까 나 제주시 가는 건데 가는데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뭐 타라고 해가지고 제주시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도중에 내가 이 신방기를 안 하면은 내가 못 살겠냐. 내가 이제 그만두자. 그 길로 이제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그냥 거기서 좀 한 10개월 동안 그냥 방탕하게 노는 도중에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전같이. 그래가지고 또 아프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뭐 서울에 뭐 친척도 없고 네. 형제가도 없고 하니까 이제 또 고향에 내려오겠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와서 또 그 길로 또 신방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괜찮아지신 겁니까? 그래서 몸이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16살 때 16살 때 예. 신방기를 했고 이 몸이 이제 불편해서 네, 시작을 했고 또 대부분 몸은 이제 업이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이제 백무께서 예. 권유를 해서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10대 때면 순순히 그렇게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때 당에는 뭐 아무 철도 몰랐고 어렸을 때고 뭐 지금같이 뭐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한때지만 그 백모님이 큰아버지 대를 이으라 이렇게 하는 말에 뭐 그게 뭐 아픈 것도 좋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마음
말에다가 이제 쏠려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신방이 된다고 하면 뭐 누구나 되는 것도 아니겠고요. 배울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됩니까? 예, 그 신방기를 배우려니까 진짜 상당히 서름도 많이 받고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첫째 그 배우려 그러면은 설쇠 두드는 걸 배워야 되고 그 설쇠라면 뭐냐면은 육지 같으면 깡맥이죠. 네. 예. 그 설쇠를 이제 이렇게 때리면서 이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형 때리는 거, 대형 때리는 거 배워야 되고 북 때리는 거 배워야 되고 장구 때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공선 가신하는 것도 또 배워야 되고 그거를 이 악기 같은 거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이제 사설 같은 거 이를 귀로 듣고 네. 뭐 지금은 뭐 이런 뭐 녹음기 장비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렇죠. 백비가 좋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녹음기가 웬만한 집은 뭐 없었습니다. 기록된 것들이 없었지 예, 않습니까? 기록된 것들도 별로 예. 없고 그러니까 손이 눈치로 배워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신방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럼 본풀이나 사설 같은 게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 요즘은 그 책들도 이제 그 12번 네. 풀이 책 같은 것도 나오고, 네. 뭐 이 녹음기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뭐 구타는 데 가서 녹음도 시키고, 녹음해서 다 자기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귀에 대서 뭐 이제 체록도 해서 기록하면서 옮겨졌고, 네. 듣고 뵙고 이렇게 하죠. 특히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본풀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외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폼풀이가 어땠습니까? 12번 풀인데, 네.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양이. 분량 하는 게 한 이 두께 될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으로는 여러 시간 되죠. 네. 봄풀에 하나가 한 3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1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최고가 약간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네. 그걸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스승님들한테 그걸 굿할 때, 네. 굿할 때 가만히 옆에 앉아서 그걸 들어야죠. 안 들으면은 스승님들은 막 욕하고 때리고 막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풀이, 뭐, 춤, 연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때는 뭐 스승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 가운데 그 여물도 잘 때리는 스승이 있고 또 춤 잘 추는 스승이 있고 또 소리 잘 치는 스승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에 내가 저 스승님이 춤을 잘 추니까 그 스승님 본을 따라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스승님 그 본을 따르고 또 여물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 네. 이 선생님이 여물 잘 때리면 이 선생님 거를 이제 따르고 또 소리 잘 쓰는 또 스승이 있으면은 그 소리 본을 따르고 네. 이렇게 한 거를 내 혼자서 뭐 바닷가에 고기나 그래강도 앉아두면서 그거를 이제 입으로 중물거리고 또 춤도 추고 또 악기도 때리는 것도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웠죠. 네. 신방마다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본풀이 잘하는 신방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연물을 잘하는 신방이 있을 예, 수 예. 있고 한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나는 그 처음 배울 때부터 연물 때리는 거를 아주 열정하게 배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물을 잘 때린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고 또 이 춤 같은 것도 잘 춘다. 또 소리 쓰는 것도 잘 쓴다. 네. 이런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1960년대부터 선생님이 이제 이 신방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 무속하면 네.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편견이 좀 심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어려움 같은 거 잠시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새마을 운동, 새마을 그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미신타파 하면서 상당히 사람 많이 받았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집에서 굿도 못하고 집에서 이런 뭐 요령 소리 같은 것도 못 내왔습니다. 무조건 그 미신타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이게 심어드리고 뭐 경찰당국에서 네. 심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고봐서 이제 어디 산에 가서 소낭밭대강 천막청도 굿도 하고 어디 이제 살아본 굴속에도 강은에 고방들 굿하고 이렇게 하면서 굿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또 굿을 또 많이 했냐면은 4.3에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네. 많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그 한을 풀기 위해서 굿들을 많이 네. 했죠. 아무것도 모르던 10대 시절 느닷없이 찾아온 운명을 받아들인 김윤수 신방. 신방으로 서기까지 고된 배움이 이어졌다. 무속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그를 힘들게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29의 나이에 큰 신방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인간문화재가 됐다. 칠머리당 영등구 보존회. 김윤수 신방이 날마다 출근하는 곳이다. 회원 35명이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무속이 천대받던 시절, 제주의 전통굿을 지키자는 뜻에서 활동을 시작한 칠머리당 영등구 보존회는 1986년에 이르러 공식적인 단체로 지정받기에 이른다. 전통굿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김윤수 신방이 스승이 되는 날이다. 오늘의 제자는 제주 도립예술단 무용단의 고춘식 지도위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저희 구춤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발을 뒤집어서 뒤로 찍은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예. 이렇게 돌랑 돌랑 제주 곳의 춤사위는 독특하고 생각보다 까다롭다. 괴낭들랑 이렇게. 예. 이렇게 춤사위는 물론 그렇지. 악기와 사살까지 가르치고 배워가는 시간이 쌓여가고 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그야말로 제주의 전통굿이라는 문화가 익어가는 시간이다. 지금 저희는 일단은 구춤에 대해서 일단 기초적인 발춤부터 칼춤, 손춤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원형은 전부 지금 여기 보존회에서 너무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창작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구춤에 나오는 칼춤, 뭐 발춤, 뭐 손으로 추는 이렇게 뭐 가락춤이라든지 어느 고장의 어느 세계에도 이 동작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주말마다 저렇게 이제 후학들 저렇게 가르치시는 모양이네요. 네. 네. 매주 토요일 날입니까? 매주 토요일. 네.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하다가 또 우리 회원들이 어디 뭐 특이한 바쁜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날로 연기해서 할 때도 있고. 주로 제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한라산 놀이패에 네. 그 연극하는 애들이고 또 신나라 풍물패 하는 애들이 지금 제자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제자분들이 뭐 지금도 이 지역사회에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네. 활동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어떤 활동을 하길 기대를 하세요? 걔들 저한테 뵙는 거는 뭐 이런 무속 행위 하려고 해서 뵙는 게 아니라 그 뭐 연극하다 보니까 연극에서 또 이 무속에 대한 그 연극 같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뵙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첫째는 그 연물 때리는 것들을 저한테 많이 배웠고 네. 또 이 굿하는 사설도 어떤 굿 대목에는 뭐가 제일 필요한 대목 네. 이러한 대목들을 많이 배워줬으니까 걔들한테도 바람이라면은 연물 때리는 것도 나한테 배운 대로 똑같이 때려주는 게 바람이고 또 사설도 마찬가지로 뭐 사설을 배워서 걔들이 구타라는 것이 아니라 뭐 연극이면 연극할 때 활용하려면 활용하는 방도로 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입니다. 네. 제주도는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달리 그 굿이 형태도 다르고 뭐 성질도 다르고 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육지굿하고? 예, 육지굿은 이런 창 같은 거 많이 부르고 이 노래 같은 거 많이 부르는 굿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굿하고는 엄연히 좀 틀립니다. 네. 우리 제주도 굿은 무용적인 굿도 있고
사설적인 것도 이렇게 사설이나 이제 본풀이가 많습니까? 예, 본풀이 이런 사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본풀이 중에서 풀면서 구슬을 하고 또 춤 출 대목에는 춤을 추면서 사설을 하면서 춤추고 이러한 굿이 있기 때문에 좀 제주 굿이 좀 다양하다는 얘기를 그죠 하더라고요. 다양하고 네. 아주 내부지가 있죠. 네. 예. 그래서 간단히 육지부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주 예. 무속이나 신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관심 갖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육지 그 신방들은 제주도 왕은의 신방이는 못 배웁니다. 왜 못 배우냐면은 제주 사투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예. 우리 제주도 사람은 우리 구타는 데는 사투리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육지 사람 왕은 제주도 굿을 뵙지 못합니다. 예. 근데 나한테도 육지 그 보살들이 여러 사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주도 굿 배워달라고. 당신은 육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에 더 몇십 년 살아서 제주도 말을 익히고, 배워서 네. 사투리를 배워서 제주도 구슬을 배워라. 지금 단계는 당신의 제주도 구슬 암만 우리가 잘 말해줘도 뵙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배워주질 않고 있습니다. 굿할 때 보면은 이제 뭐 사설도 필요하고 뭐 춤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악기 이제 그걸 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연물. 그 연물을 보니까 뭐 지역에 따라서 뭐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요. 예. 뭐 치는 방식도 다르다고 하던데 이름이 어떻게 다릅니까 연물이?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무속의 연물은 네 가지입니다. 설쇠, 대영, 북, 장구. 그래서 육지는 우리 설쇠 보고 깽가리라고 그러고 예. 또 대영 보고 징이라 그러고 북하고 장구는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만큼은 그게 좀 특이한 거죠. 네. 예. 그럼 치는 방식도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는 방식은 늦은 연물이 있고 중판 연물이 있고 또 잦은 연물이 있고. 네. 예. 그럼 그 육지하고 다른 겁니까? 다른 건 다르죠. 네. 그 차이점이 뭡니까? 한 시간당 뭐 징글징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그 연물은 뭐 늦은 석에는 뭐 괴낭 들랑 네. 괴하고 또 중판에 가면은 괴낭 들랑 괴하고 또 잦은석에 가면 괴낭 들랑 괴낭 들랑 괴 이렇게 그 연물이 그 리듬이 올라가는데 네. 육지의 연물하고는 틀리죠.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입춘굿이나 또 칠머리당 영등굿을 비롯해서 많은 굿을 해오시면서 제주도 뭐 안팎 또 나가서는 해외까지 이렇게 공연도 나가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네. 화면으로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국립국악원에선 특별한 초청 행사가 열렸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공연이다. 그냥 기대돼요. 굿을 본 적이 없어서 어렸을 때 마을 근처에서 하던 걸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위에 처음 보는 거예요. 민속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굿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요. 또 마침 서울에서 보기 굉장히 힘든데 제주도까지 가서 보면 좋지만 좋은 기회가 돼서 왔습니다. 나는 우리 딸도 쉴 때는 이게 뭐 재미없고 시끄러운데 왜 데리고 오냐 이러는데도 우리 걸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데려갔어요. 멀리서. 말 그대로 원정 공연에 나선 사람들은 김윤수 신방이 이끄는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 회원들. 아이고 뭘 구다 긴장돼요? 긴장해야 되지 좀. 마음이 좀 긴장되긴 하는데 긴장돼도 또 용감하게 해야지. 객석은 예상외로 거의 다 차고 드디어 칠머리당 영등굿이 시작된다. 제주굿 특유의 연물가락이 신명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윤소 신방이 신들을 청하는 초감제를 진행했다.
제주 문화의 원초적인 정취에 객석은 벌써부터 물들어가는 분위기다. 구청이 무대로 바뀌기는 했지만 구판의 신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무형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이색적인 흥취를 가감없이 전해주고 싶은 열정이 오히려 더 크다. 어떤 우리가 많이 듣는 판소리나 민요랑 약간 다른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모텔하고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슬 들어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1년에도 몇 차례씩 이어지는 원정 공연. 변방의 무속이 우리 민족의 문화로 이해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칠머리당 영등굿의 모든 순서 가운데서도 연극적인 요소가 가장 강한 영감놀이. 지프로 만든 배를 들고 온 영감신과 함께 무대는 흥겨운 춤판으로 변했다. 무대와 객석, 제주와 묵치 하나의 심령으로 합쳐진 것이다. 이날 서울에서도 우리 전통문화의 중심지인 국립국악당은 외진섬 제주의 원초적인 춤사위와 이색적인 가락, 그리고 이어지는 사설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제주국 같은 거는 안 보던 거니까 새롭고 좋네요. 그 무속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우리 생활의 일부분인 것 같이 동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제주도 영등굿을 이런 기회에 서울까지 와서 서울 시민들한테 전부 다 알리게 된 게 그게 더 아주 보람 있게 생각하고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공연을 하게끔. 네, 선생님이 이제 육지부 서울 우리 이제 공연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해외 공연도 하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연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 기억이라면은 일본 오사카의 4.3 유령제. 네. 유령제 또 갔다 왔고, 또 후쿠오카 국민문화. 네. 또 갔다 왔었고. 특히 일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제주 출신 교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네. 그분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때 4.3 50주년 유령제로 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다고. 네. 당신네가 일본 와서 수십 년 살면서도 이렇게 바쁘질 않았다. 근데 우리 제주도에서 인간문화재가 와서 4.3 유령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 푸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람도 느끼시죠? 그렇죠. 네. 이제 해마다 이제 4월 되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4.3 회원 구슬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4.3에 원한 맺힌 한도 풀어주고 또 유족들도 위로해주고 하는 회원 구슬을 펼치는데 할 때마다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준비하고 치르실 때마다. 한 13년 동안 제가 해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 4.3 유령제 구슬을 하면서 할 때 그 비참하게 비명에 간 분들 또 안매장되고 또 수종에서 돌아가시고 뭐 교도소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한 분들을 허공했던 영혼들을 청해 들여서 그 영혼들을 그 원눈을 풀려서 저승 좋은 들로 좋은 극락세계로 가집수 하는 것도 하고 또 우리 4.3 유족회에 살아있는 부모들도 돌아가시고 뭐 조상도 돌아가시고 자식도 돌아가시고 형제간도 돌아가시는 유족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 가슴에 한이 많이 맥혀 있는 걸 하늘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네. 바람입니다. 지금 선생님 자제분은 몇이나 두고 계십니까? 이남 이녀입니다. 네. 자제분 중에 혹시 선생님 업을 이어받을 만한 분은 없는가요?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자제분들이 뭐 자라면서 뭐 학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활동하면서 어떤 편견을 받거나 어떤 불편한 점 같은 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학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뭔 얘기들 안 듣느냐, 형.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작은 아들은 그 고등학교 가니까 너희 아버지는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인간문화재다. 이렇게 해서 그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말은 그 잘 안 듣는 모양. 네. 예. 그 업을 이어받을 그 자녀분이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 내가 그 고생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또 뭐 우리 애들 또 이제라도 그 다니면서 그렇게 또 못 견디게 그 배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안다는 게 차라리 좋다. 그럼 나 인생대로 네. 진짜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50년 이상 이제 무속의 길을 외길로 걸어오셨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신방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새로 태어난다면 받아들여야죠. 예.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스승님들한테 그 너무나 엄중하게 굿을 배워놨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엄중하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도 이 길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네.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또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보단 더 나이가 젊으니까 다시 태어나면 네. 그러면은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더 열심히 하고 네. 더 잘하실 것 같다는 네.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신이 내린 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그 영동 그 환영 풍어제가 할 겁니다만 우리 제주도에 지금 현재 모든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번 영등꽃 할 때는 내가 열중 들여서 영등 시인한테 잘 빌어서 우리 제주도의 경제를 잘 되게 해주셔서 빌고 모든 가정에 행운과 복과 그런 거를 좋게 해주셔서 해가지고 영등 시인한테 잘 빌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 맞다나 우리 온 도민들 네. 경제 잘 풀리고 온 가정이 네. 평화롭고 복되기를 저도 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그렇잖아도 이제 내일 모레 영등맞이 곧 앞두고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마음에 속내에 있는 거 다 드러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판에서 건강한 모습 뵈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 시간은 그 남다른 인생을 산 그 김윤수 인간문화재를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만은 무속이 이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제주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는지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잘 보존을 하길 기대하면서 사람인지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